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시고 아프리카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챔스랑 승준이님 구독 아챔이랑 1개월 뭐 아시안 게임 감사합니다. 있죠. 아게임. 이렇게 분석해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요새 유튜브가 HD 화질 이제 변환되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거 필요 없이 되는 대로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변환이 안 되면은 뭐 어떤 이제 폰 기종에 따라서 그 동영상이 안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변환이 되면은 결국에 폰으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댓글 막 엄청 많이 다셨는데 이거 좀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면 난 진짜 빨리 봐야겠다. PC로 보세요. PC로 보면은 봐져요. 화질이 좀 낮을 뿐이지. 어차피 뭐 제가 얼굴 까고 뭐 춤추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라디오 느낌으로 컴퓨터로 그냥 드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면 될 듯.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뭐 살짝 복귀하면은 어제 뭐 아챔은 뭐 다 그냥 색채들었던 거는 다 잘 들어왔는데 챔스가 BJU9620님 저 구독 세상을 좀 1개월 가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좀 빡센 경기들이 많았네요. 그래서 뭐 챔스는 뭐 나가리 됐으니까 뭐 말할 필요 없고 뭐 거제는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챔스까지 싹 다 잘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는 뭐 변수들이라고 해야 되나? 변수는 뭐 딱히 없어. 그냥 아스날 경기는 사카 나가니까 그냥 답이 없죠. 그냥 아르테타 제1의 노예. 사카 없으니까 그냥 뭐 경기가 뚫지를 못하더만 랑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경기 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마챔이 올킬 했으니까 그거 나갔다 하면 바로 되던더라고요. 그래, 그런 것도 좀 하시면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왜 이렇게 많노?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댓글 적어놔도 안 된다 안 된다. 댓글 적어놓은 댓글 좀 보세요. 첫 번째 아챔부터 할게요. 고호대 불이랑 아니다 그거부터 할게요. 아시안 게임부터 할게요. 뭐고 홍콩 대 이제 일본이죠. 이거 아시안 게임 아시안 남자. 길게 말할 게 없어요. 홍콩이 물론 이란 상대로 이변을 도출했죠. 엄청난 타이탄 수비를 가지고 했다. 근데 홍콩도 보면은 소집한 거 보면은 그냥 올 자국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국 선수 대부분에다가 중국 리그에 뛰는 애 한 명 있거든요. 그 정도예요. 뭐 특출나게 그 에이스 친구들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그냥 잘 버티는 형식 우즈벡과의 경기 뭐 그런 것도 뭐 그렇고 근데 여기까지라 봐요. 이변이야 뭐 또 낼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여러분 보셔도 알 거 아닙니까? 이변이 뭐 한 두 번, 세 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든다. 일본이 물론 베스트 전력이 아니고 뭐 매번 말하지만 대학교 친구들이랑 그래도 2부에 뭐 그래도 좀 주축으로 뛰는 친구들과 1부에서도 그래도 뭐 주전을 좀 먹고 있는 젊은 친구들 이런 애들로 구성됐어요. 그래도 급 차이는 전 난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일본 마인승 볼게요. 생각보다 일본 마인승도 뭐 배당이 뭐 한 1.1대 1.2대 줄 줄 알았는데 1.4대 정도 줬죠. 3구. 뭐 배당이 확 내려갔네. 아무튼 뭐 그렇게 볼게. 언더가 아니라 이거 오버 볼게 오버. 됐죠?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 다음 경기는 다음 경기는 뭐였더라? 잠깐만요. 한국 대 그거. 고기소사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한국 대 우즈벡. 고기소사님 안녕하시고. 요 경기는 조금 어이가 없긴 해요. 그래도 상대가 저기는 뭐 홍콩이라 그렇다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 아시안 게임에서 항상 뭐 좀 좋은 성적을 보여줬던 우즈벡 배당이 그래도 한 1.3대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적어도 1.19를 주긴 했는데 근데 그만큼 지금 한국의 전력이 솔직히 아시안 게임에서 제일 좋은 것 같고 군면제잖아요. 군면제 버프 걸렸으니까 우즈벡도 뭐 옛날에 그 황금 세대 시기 애들도 이제는 좀 카이로우스님 빠져나간 별풍선 시점이기도 100개 하고 감사합니다. 홍콩과의 경기가 이제 표본이 좀 크기도 하고 지난 경기 이제 사우디였나? 걔네 상대로 이기고 왔죠. 근데 사우디도 제가 말했지만은 뭐 끼케야 사우디 정도까지 우승권 멤버를 볼 수 있을까라는 그 정도지. 확실히 그래도 좀 경기 보는 거 내내 봤을 때도 뭐 한국이 우승하지 않을까 뭐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냥 배당이 좀 마음에 안 들 뿐 한국이 이기겠죠. 한국수.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이런 게 언더 볼게요. 그래도 지금까지 맞붙었던 한국 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있는 클래스가 좀 살짝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한국 승의 언더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대 이제 불이랑
이 경기 고우는 딱히 뭐 수비수에 한 명 있는데 딱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불이람은 뭐 지금 태국이 이제 그 뭐야 왜 말이 자꾸 안 나오노, 뭐 태국 3위죠. 지금 4연승 달리고 있고 리그는 나쁘지 않고, 물론 이제 불이람이 저장 프로 그 중국 상대로 승리를 했어요. 근데 경기력은 약간 뭐 밀렸던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경기 결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승리를 가져오는 상황. 고우는 2부 팀이죠. 2부 팀인데 지금 6위라서 그 나중에 승격 플레이오프 하면은 그 순위권에 들어야 되고, J리그 2가 이제 남은 경기가 한 5경기가 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기도 뭐 집중해야 된다. 근데 이 조건적인 부분이 지난 경기도 나왔거든요. 물론 상대가 멜버른이긴 했어요. 근데 멜버른 봤을 때 존나 못하긴 하더라. 그때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도 단지 조금 이제 걸림돌은 뭐 레키라든지 이런 애들이 부상으로 뭐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이번 시즌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멜버른 시티는. 근데 전력이 옛날보다 좀 떨어졌어, 솔직히 봤을 때. 그게 좀 걸림돌이다는데 존나 못하긴 하네요. 근데 조직력적인 부분도 개쓰레기에다가 뭐 홈인데도 불구하고 노답. 물론 이제 고란 팀 2부 팀이기도 하고 그냥 멜버른이 좀 못해서 확고하게 뭐 믿을 수 없는 팀이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썩어도 준치 J리거들이랑 태국 애들은 차이가 있다. 거기다 이제 오늘이 뭐 불이람 홈도 아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2부 고우가 직전 뭐 멜버른과의 경기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전개력이 좋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저는 고우 쪽으로 가겠습니다. 고우 프렌.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이게 만약에 불이람 홈이었으면 좀 생각을 해볼 건데, 그래도 불이람도 고우보다는 솔직히 아챔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그 자국 그 레벨 때문에 고우도 저기 태국 가면은 뭐 잘하겠죠. 네 번째 포항대 이제 우한. 완델손이 부상으로 추가적으로 빠지네요. 이 부분은 그래도 마이너스죠. 지금 포항에 있어서는 뭐 청대로 그래도 에이스인 고용주 나갔고, 그리고 부상자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한데, 상대는 우한 뭐 중국 팀이죠. 오늘 뭐 박지수라든지 수비수 박지수라든지 뭐 말컹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뭐 그런 부분 있고, 포항은 이제 하노이 원정 가서 학살했죠. 뭐 경기 내용 자체도 역시 기동이 형 믿을 수밖에 없다 했잖아요. 뭐 잘 해줬고, 반대로 우한 홈빨 플러스 이제 우라한테 뭐 경기력 자체도 밀리긴 했고, 근데 의문의 그 PK 준 거, 이게 뭐 PK 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무튼 그거 받고 이제 이 그거 해갖고 뭐 결국에는 2대1로 가는데 막판에 골 처먹히고 비겼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역시 중국도 똑같다. 뭐 태국 팀이나 중국 팀이나 한계치가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 결국에는 급적인 부분을 믿고 가야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 우한도 지금 보면은 용병이 그 아지즈인가 뭐 13골 넣으니까 걔만 뭐 또 6PD1234님 잘 구독 커버하면 6개월 되겠죠. 나머지 감사합니다. 애들은 뭐 딱히 뭐 위협적인 친구들이 없는 것 같다. 여기는 포항 승 보고, 그 다음에 예피드1234님 기준점 별풍선 대비해서는 100개 오버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할게요. 잠깐만요. 다섯 번째는 우라와 대 하노이. 우라가 참 역깝게도 중국에서 원정 가갖고 뭐 그래도 중국 원정이라 그런가 그 의문의 PK 주고 해갖고 비왔죠. 그리고 우라가 오늘 이토라든지 아키모토 이런 친구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키모토야 뭐 최근에 두 KX991399님 경기인가 두 100개 경기가 안 나왔고, 감사합니다. 이토는 근데 중요하죠. 중요 자원인데 문제는 상대가 하노이, 뭐 측은의 홈도 아니고 베트남 친구들이 원정 온다. 물론 이제 하노이 그 경기 보면은 이게 아시아 게임이란다. 아챔이 이제 용병을 이제 많이 출전시키게 해가지고 보면은 뭐 죄다 용병이야. 한 5명 용병이고 6명은 이제 아시아 쿼터까지 해갖고 6명 정도 쓰고 나머지 자국 5명. 물론 클래스적인 부분 올라가긴 한데 요것도 결국에는 홈이기도 하고 급 차이는 난다 볼 수밖에 없죠. 아무리 뭐 우라가 뭐 공수 밸런스 TV에다가 수비가 좀 더 탄탄한 팀이긴 한데, 하노이 수비 보니까 나사가 빠진 것 같아. 그냥 다 빠진 것 같아. 여기는 우라와 승, 마인 승, 뭐 언더 볼게요. 3.5니까 그냥 우라만 골 박는 사이드. 뭐 4골 이렇게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고. 자, 키치 대 라이언 시티. 키치는 이제 뭐 전북한테 경기력이 말렸는데 결국에 또 지기도 했고, 홍콩팀. 근데 용병은 4명, 앞선을 다 4명 쓰죠. 뭐 중원이랑 수비 쪽에는 이제 지그들 홍콩 애들 쓰고,
라이언시티 여기는 이제 싱가포르 팀이죠. 싱가포르 팀 2위 팀. 여기도 이제 용병 한 5명 써요. 그냥 죄다 용병이지 뭐 아챔은. 그리고 방콕 시티한 방콕 유나이티드인가 방콕 시티인가 뭐신가 하면 걔한테 이제 2대1로 경기 졌잖아요. 근데 경기력도 밀렸어요. 확실히 그래도 계속 꾸준히 나왔던 그런 팀들고 팀들 그 다음에 이제 우주장님 나라적으로 달리님 봤을 별풍선 때도 뭐 100개 싱가포르, 감사합니다. 홍콩 뭐 이런 애들보다는 그래도 태국, 동남아 쪽에선 태국 애들이 그래도 잘하잖아요. 그런 차이점도 보여줬고. 그래서 오늘 경기 자체도 솔직히 엄청 누가 하나가 확 우위에 있다는 생각 안 들어요. 그래도 홈 경기이기도 하고 키치가 아챔에서 보여준 것들이 조금 더 많긴 한데, 근데 키치가 이 정도 배당을 받아야 할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어차피 이겨도 내가 봤을 때는 한 골 싸움 같아. 무인무 찍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언더 보겠습니다. 아니 뭐 키치가 무슨 배당이 1.5야. 방콕 대 전북. 자, 요 경기는 딱 하나만 포인트만 잡고 가면 되죠. 뭐 방콕이 뭐 2위 팀이다, 잘 나간다, 지금 최근 3승 1무다, 뭐 나쁘지 않다, 지난 경기 이겼다, 분위기 좋다. 근데 이제 전북이 특히나 태국 원정 가면은 좀 질질 쌌던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 하나가 이제 걸림돌이긴 한데, 그리고 요새 전북하는 경기 꼬라지 보면은 답이 없죠. 팬들도 존나 싫어할 거예요. 답이 없다. 오늘 경기 여기가 오늘 경기 자체는 엄청 뭐 무더위, 이거 뭐 폭염이다, 뭐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날씨를 그래도 그냥 뭐 검색해봤는데 이 경기 할 때쯤에는 그래도 28도,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시원한 그건 아니긴 하지만은 항상 봤을 때 전북이 진짜 뭐 진짜 엄청 더울 때 습한 게 많잖아요. 저 동남아 쪽은 그럴 때 좀 많이 고전을 했는데 엄청 그런 기후도 아니다 하면은 그래도 전북도 썩어도 준치인데 방콕 상대로 그래도 이겨주지 않을까. 조용기는 전북 승 볼게요. 그래도 전북이 리그에선 똥 싸고 아체마사는 지금 뭐 그래도 지네 구실은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전북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저득점 볼게요. 저장 프로 대 멜버른 시티. 저장 프로 겨우 올라와가지고 똥을 싸버리네요. 솔직히 저장 프로라는 팀이 이제 방콕 사세요? 연락가능한님? 저는 뭐 방콕에 살지 않으니까 인터넷 쳐가지고 날씨 보고 있는데 비가 와서 그래요. 오히려 뭐 나쁘지 않네요. 비 오고 나서 경기 또 하면은 약간 습한 그게 있긴 하겠지만은 선선하면 나쁘지 않죠. 오늘 좋아 보이냐고? 네, 좋아 보여요. 중북 아야분님. 맨날 들어와서 좋아 보입니다. 됐죠. 매일매일 좋아 보여. 매일매일 매일매일 좋아 보이는 경기는 다 있죠. 근데 그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거지 뭐. 저장 프로가 그 플레이오프였나 그 뭐야 그걸 이름 뭐라 하나 까먹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이 인간들이 올라와도 안 될 사이즈잖아요. 뭐 다른 중국 애들 용병이랑 비교했을 때도 엄청 좋은 뭐 용병 스쿼드 라인을 구성했냐 그것도 아니고 자국 애들은 저기 뭐 그 뭐야 싼둥이라든지 오늘이 하는 우한이라든지 이런 애들보다도 더 클래스들이 떨어지는데 물론 이제 상대 멜버른도 그 2부 고우한테 질질 싸면서 경기력도 홈인데 개똥에다가 역겹긴 한데 그래도 여기도 마찬가지. 저장 프로란 팀이 언제부터 뭐 나왔겠습니까? 뭐 이런데 계속 나오는 인간들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이쪽도 멜버른이 지난 경기 한번 털리긴 했는데 또 심지어 정배가 아니잖아요. 멜버른이 정배가 아니면 그래도 멜버른 프렌 쪽는 그래도 낫지 않나. 뭐 지난 경기는 지난 경기고 그래도 J리그 애들은 기본적으로 급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 애들은 기본적으로 급이 없잖아. 뭐 홈이고 원정이고 나발이고 여기는 이제 멜버른 프랜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뭐 오버 볼게요. 굳이 보면 축구가 좋아 보이나 야구가 좋아 보이냐고요. 둘 다 괜찮아 보입니다. 정북 아야부님 그 유튜브 뭐 멤버십이세요? 똑같이 저랬잖아요. 똑같이 별점을 똑같이 드렸잖아요. 만약에 멤버십이면 그 다음에 이제 꼬마대 이제 페노르트. 자, 요 경기 일단 꼬마가 히메네스, 사비치, 세윈지
바리오스, 그다음에 데파이, 르마 결장, 결장. 다음 페이는 히메네스. 아 잠깐, 페이를 내가 확인을 못했네. 잠깐만요. 나도 모르게 저번 게 생각이 나고 그냥 적어버리네. 히메네스 맞죠? 히메네스. 잠깐만요. 맞아 맞아. 히메네스 팀 내 득점 1위죠. 주포 공격수 10골 박은 히메네스. 여러분이 아시는 그 히메네스랑 좀 다르죠. 걔는 EPL에 가 있는 애고. 아무튼 오늘 경기에서 특히나 수비가 강한 꼬마 상대로 페에가 히메네스가 빠진 부분은 공백이 클 수밖에 없지 않나. 물론 페에가 뭐 리그 나에서 지금 잘 쭉쭉 잘 치고 나오고 이제 2황 자리를 계속 가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그래도 뭐 꼬마 수비가 강력한 팀.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결국에 꼬마의 수비 라인, 그래도 베테랑인 이 사비치 그리고 히메네스까지 또 빠졌다. 물론 지난 경기 카디스전에서는 히메네스가 교체로 나왔고 뭐 아스필리쿠에타라든지 에르모소, 몰리나, 뭐 비체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좀 실점들을 많이 했죠. 이 실점하고. 근데 막판에 이제 골 몰아붙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 수비적인 부분이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페이 뭐 에이스인 히메네스의 결정적인 이제 이슈도 있고 어느 정도 그래도 홈이기도 하고 잘 선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소용기는 얘네까지 뭐 다 나왔으면은 더욱더 좋아 보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요거는 꼬마승 보겠습니다. 그리고 꼬마고 또 챔스 짬밥도 굵고 페 같은 애들은 얼마 만에 올라온 거고 꼬마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땡기네요. 그래도 꼬마의 수비 라인들도 지금 완벽한 또 상태는 아니니까 오버사이드 보시면 될 듯.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할게요. 10번째는 엔터프 대 샤크타르. 샤크타르. 여기도 뭐 둘 다 믿을 수 없는 인간들 아닙니까? 뭐 원래 떨어져야 될 인간들이고, 엔트워프는 주전 수비수 뭐 드라이란 친구 결장 중이고, 공격수의 뭐 온드레이카, 서브라인 같은데 결장이고, 샤크타르는 뭐 딱히 뭐 없고. 일단은 엔터프 벨기에 팀이죠. 근데 자국 내에서도 리그 지금 3연무 하는 시점, 자국에서도 지금 뭔가 경기가 안 풀리는 시점. 샤크타르는 뭐 상황 자체가 안 좋죠. 우크라이나 그 나라 자체가 지금 위기의 순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막 전력 보강할 돈도 없고 해가지고 옛날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는 건 사실. 근데 엔터프도 그냥 딱 유로파 딱이기도 하고 샤크타르도 유로파 딱이잖아요. 딱 그때 만났으면은 뭐 비등할 경기. 근데 그래도 홈이란 이점도 있고, 그래도 벨기에 리그가 우크라이나 리그 애들보다는 뭐 잘하는 시점은 많긴 해요. 근데 최근에 경기 흐름 자체도 리그 내에서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거 보면은 그렇게 쉽게 뭐 뚜뚜루 패면서 공략할 가능성 좀 없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경기는 샤크타르 뭐 솔직히 크게 기대치가 안 되는 팀이긴 한데, 그래도 엔터프 정도면은 할만하다 봐요. 나머지 팀들은 뭐 바셀 포르투 잡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이 경기는 샤크 프랜스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언더. 얘네도 원래라면 얘네가 그 작년 뭐 그런 때 이제 나왔을 때 그 유로파 뭐 이런 데 나왔을 때는 득점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리그 내에서도 좀 그런 거 보니까 별로 믿음이 안 간다. 그리고 얘네가 그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점유율 존나 많이 잡아가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롱볼 이런 거 하고 역습 이런 거 하게 되면, 샤크타로도 약 그 뭐 이런 챔스 오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언더가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셀틱 대 라치오. 셀틱은 뭐 주전 수비수 뭐 비엘케 퇴장으로 못 나오고, 서브에 뭐 서브 미드, 그 다음에 주축 뭐 수비수 한 명 테일러라는 친구인데 얘는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공격수 뭐 이스라엘 아바단가 머신가 안 나온 지 좀 됐어요. 뭐 그게 적을 것 필요할 건 없을 것 같고, 셀틱은 뭐 지금 니온진산들이 뭐 다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마에다라든지 후루아시,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의 이제 양현준이라든지 모영규 뭐 이런 친구들로. 그리고 라치오는 딱히 없습니다. 딱히 없고. 근데 요 경기도 셀틱이 물론 챔스에 올라온 건 맞긴 한데 옛날에 그 광활 활약 느낌도 잘 안 나기도 하고, 그 패전에서 뭐 물론 중간에 퇴장 당한 것도 있긴 한데 경기력이 막 썩 좋지 않고, 라치오도
특히나 자국 내에서도 원정 가면 똥 싸기도 하고 직전 경기 이제 밀란전도 이제 지고 오고 한데 그래도 라치오가 전력적인 부분이 셀틱보다 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물론 이제 앞선 라인들도 임모빌레랑 뭐 자카니 안데르선 작년에 퍼포먼스도 좀 안 나오는 거 사실 그리고 카마다 데리고 나서 더더욱 이걸 왜 데리고 왔는지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서버도 준치라고 요 경기도 마찬가지 라치오 쪽이 그래도 낫지 않나. 그리고 얘네가 뭐 과거 기록이긴 하죠. 한 4년 5년 됐나 유로파 때 한번 이제 맞대결했을 때 셀틱이 그때 다 잡았거든요. 근데 그때보다도 확실히 좀 전력이 떨어진 상황이기도 하고 저 경기는 라치오가 라치오 쪽을 좀 보면 되긴 하는데 근데 또 확고하게 믿고 싶진 않잖아. 그냥 무엠무 찍으세요. 요거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차라리 그냥 오버 보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오버. 라치오도 셀틱같이 뭐 라인 뭐 내려서 하는 팀이 아니고 라인 끌어올려서 하는 팀들 상대로는 그래도 골 박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치오도 마찬가지고 셀틱한테 먹힐 가능성이 있고 그냥 오버.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물 좀 마시게 물 좀. 대승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대승진님 감사드리고. 자 다음 경기는 돌문 대 밀란. 자 이 경기 잠깐만요. 돌문 대 밀란. 일단 돌문은 자비처 뭐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밀란이 치크 크로니치가 빠지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밀란 쪽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번 시즌에 데리고 온 치크 그 다음에 이제 뭐 토날리도 뭐 도망이란다 가버려가지고 이제 크로니치랑 같이 중원을 맡고 있죠. 뭐 보통 이제 치크 레인드레스 그 다음에 크로니치 이렇게 나오죠. 아니면은 뭐 오늘 뭐 무사 이런 애들 뛰쳐나올 것 같은데 중원이 확실히 좀 헐거졌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마이너스 요인. 돌문이 그래도 파리 상대로 뭔가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보여준 건 있긴 하지만 경기 결과적으로는 지고 왔고 뭐 AC 밀란 같은 경우는 뉴캐슬 상대로 홈에서 그렇게 존나게 두들겼는데 골이 안 들어갔어. 슈팅은 거의 만 20개 넘게 때렸는데도 안 들어갔다. 문제가 있죠. 거기다 이제 원정 경기고 중원의 누수도 있다. 뭐 돌문 원정 어느 팀이어도 빡센 경기긴 한데 근데 확실히 돌문이 옛날만큼의 화력이 안 나온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물론 지난 경기 호펜하임 잘 나가는 애들 잡고 분위기 전환하고 또 홈 경기다. 뭐 조건적인 부분은 그래도 결장자 측면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돌문이 좀 낫다고 볼 수 있긴 한데 돌문도 자국 내에서야 뭐 그렇지만은 요새 보면 챔스 나갔을 때 성적들이 별로 좋지 않다. 저 경기는 그래도 뭐 밀란 프렌 쪽 한번 찍어보자. 난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안다. 굳이 보면. 다음에 이제 뉴캐슬 대 파리. 뉴캐슬은 오늘 토날리, 그 다음에 조엘링톤, 미정이 조엘링톤, 윌슨, 그 다음에 저쪽 수비수 뭐 보트만 부상으로 빠져있죠. 그 다음에 반스 데리고 온, 레스터에서 데리고 온 반스도 빠지고. 일단 뉴캐슬 뭐 이런 친구들이 안 나와도 뭐 전력적인 부분에는 뭐 백업 선수들이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상대가 파리 물론 뭐 메시도 나가고 네이마르 나오고 확실히 전력이 좀 약해진 건 사실이긴 한데 또 급이 있는 친구들이기도 하고 또 그 지금 미드에 부상자들이 많잖아요. 뭐 조일력도 계속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태지. 끼케아 뭐 롱스테프에다가 기마랑이스 요 정도 이제 앞선 애들 좀 뭐 섞어 쓰겠죠. 뭐 알미론이라든지 앤서니 고든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그래도 뭐 토날리 뭐 돈값은 지금 뭐 잘 해주고 있는 시점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 다음에 뭐 조엘링톤이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조차들도 좀 마이너스 요인 옵션적인 부분도 떨어지고 그리고 뭐 물론 이제 파리도 뭐 아센시오 그대로 결장 중이긴 해요. 그래서 공격이 좀 호남선녀님 답답한 건 별풍선 사실이긴 100개 한데 감사합니다. 뭐 뉴캐슬은 이제 막 갓 이제 챔스에 와가지고 좀 설쳐대는 것 뿐이지 지난 밀란전 경기 보면서 얘네는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원정이라 하지만 이렇게 개쳐 밀릴 수가 있지. 그런 걸 좀 생각했고 물론 파리도 집 나오는 부분 그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성적은 챔스에서 파리가 뭐 보여준 것도 더 있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파리가 정배도 아니고 역배잖아요. 요 경기는 뉴캐슬은 딱 챔스 값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요 경기는 파리가 역배니까 파리 프렌 찍어보면은 메리트가 괜찮지 않나.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오버를 뭐 보셔도 될 듯. 뭐 뉴캐슬이 그래도
뭐 최근 경기 리그 내에서 골문이 살짝 좀 터지는 시점이기도 하고, 파리도 약간 지금 봤을 때 수비력이 물론 자국 내에서는 뭐 클레로몬 클린시트, 마르세유 클린시트, 그다음에 뭐 돌문 클린시트 연속 3번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봤을 때 수비 쪽이 좀 불안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오버 쪽 뭐 보셔도 뭐 괜찮겠죠. 그다음에 이제 14번째 라이프치 대 맨시티. 라이프는 캄플, 미정의 오르반, 올모, 결장의 헨리치, 주축 수비수 오늘 추가로 결장하죠. 맨시티는 베실바, 미정의 덕배 결장. 덕배는 만져볼게요. 자, 라이프치 캄플 주축이죠. 이번 시즌에서는 캄플에 대한 그 비중이 커요. 작년이야 뭐 캄플이 맨날 교체로 나오고 했지만은 지금 현 기점에서는 캄플을 잘 이용을 하죠. 근데 안 나온다. 상대가 그리고 또 맨시티기도 하고 조금 타격이 있겠죠.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고, 그리고 올모도 빠진 것도 나름 타격이 있죠. 리그 내에서는 별로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강팀 상대로는 그런 부분도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수비 한 명 빠지고, 물론 그건 있죠. 맨시티도 확실히 덕배가 없으니까 뭐를 이제 운반해주는 움직임, 롱패스 이런 거를 잘 찔러주는 인간들이 딱히 없죠. 근데 그래도 로드리가 지난 경기 뭐 강제로 리그에서 쉬고 오늘 경기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확실히 지금 봤을 때 맨시티는 로드리랑 뭐 알바레스 뭐 이 인간들이 잘해줘야 되죠. 영입한 뭐 도쿠라든지. 아무튼 그런 부분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전력적인 부분은 맨시티 쪽이 지금은 나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맨시티가 종특상 이 빡빡이가 챔스 원정 가면은 좀 어느 정도 급이 있는 팀들 상대로는 성적이 좀 잘 안 나오죠. 그리고 라이프치히랑도 2023년에도 붙고 그 다음에 2021년에도 맞붙었을 때 원정에서는 한 번도 승리를 한 적이 없죠. 근데 경기력은 다 맨시티가 밀어붙였죠. 근데 이기지 못할 뿐이고,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도 물론 고전할 수 있죠. 근데 맨시티가 리그컵 뭐 롯데 돌렸다 치지만 울버한테 또 지고 이 경기마저도 또 진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거기다가 다음 일정이 아스날과의 경기가 잡혀 있다. 물론 이제 맨시티 하이 호환이 아스날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 이제 부분도 그렇고, 오늘은 그래도 한번 잡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맨시티가 뭐그 징크스인 우승도 깨버리기도 했고, 뭐 그래도 뭐 맨시티 한번 가보자. 근데 뭐걔 학살할 것 같진 않고. 그리고 기준점 대비해서는 뭐 3.5니까 굳이 보면 언더. 에드벌룬 받았냐고요? 네, 에드벌룬 100개 받습니다. 많이 모이셨나 보네. 15번째 츠르베나 대 영보이스. 자, 요 경기 일단은 츠르베나 세르비아 팀이죠. 뭐 간간히 챔스 올라온 인간들 3위, 뭐 8경기 했고 리그는 조금 별로 안 좋긴 해요. 그리고 이제 영보이스 뭐 스위스 팀 아닙니까? 2위 팀. 여기도 이제 뭐 리그 이부장님 8경기 했고. 에드벌룬 100개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얘네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를 잡아야 되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딱 유로파 딱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팀들은 보통 이제 종트 뭐야 뭐 클럽 대항전 자체가 그렇긴 한데 홈에서 홈발이 또 크죠. 더군다나 영보이스는 인조잔디 쓰는 구장인데 원정 나가서의 뭐 경기력들은 먼 과거를 봐도 좀 안 좋았다는 점. 그래서 스르베나가 홈에서의 경기력은 지금 꾸준히 괜찮게 잘 되고 있다는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뭐 홈발을 믿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얘네가 또 홈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온 편이었고, 상대도 뭐 강한 팀 아니잖아요. 뭐 아스날, 그다음에 뭐 바셀, 뭐 미넨 너무 강한가? 걔네까지는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그런 애들 아니면은 그래도 뭐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영보이스라는 팀이 또 홈발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츠르바는 승 보고, 그다음에 오버사이드 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국 내에서도 뭐 득점력은 괜찮은 것 같고 영보이스도 뭐 그렇고, 그래서 뭐 언더보단 오버사이드를 보는 게 맞을 듯. 포르투 대 바세. 일단은 포르투 수비 라인에 마르카노 뭐 조전이 이제 빠지고, 그 다음에 사누시라는 서브 수비 빠지고, 페페는 뭐 미정인데 늙었으니까 좀 놔줘라 이제. 바셀은 대용 패들이 하피냐죠. 확실히 이제 바셀이 확실히 이제 바셀이 대용 빠지니까 상태가 좀 안 좋았긴 해요. 근데 어부지리를 이제 막 끌고 가는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음, 워낙 뎁스가 이제 출중하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뭐 메꿔줄 친구라든지 좀 부족하긴 하죠. 솔직히 프랭키 디용보다는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쁘지 않다. 뭐 젊은 친구들도 이제 쭉쭉쭉. 근데 밭을 볼 때마다 사비가 옛날에 그래서 그런가 젊은 애들을 데려가고 항상 키우죠. 뭐 가압이라든지 부상당한 패들이라든지 지금 이제 뭐 스페인에 계속 집중을 받고 있는 야말이라든지 펠릭스 들어오고 그다음 칸셀로도 들어오고 확실히 측면 쪽도 뭐 돌파 능력도 좋아졌고 킥력 올려주는 크로스 질 자체들도 좋았고 아니면 중고가야부님 원더 중거리 별풍선 이런 100개 것도 감사합니다. 확실히 좋아졌고 잘 부탁합니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는 뭐 다 좋아졌습니다. 다 좋아졌다는 부분. 물론 포르터도 뭐 강자 이 홈에서도 하기도 하고 챔스에서 꾸준히 이제 올라와가지고 뭐 해줬던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뭐 자국 내에서도 지금 뭐 밑바닥을 기는 시점도 아니긴 해요. 근데 얘네들도 결국에는 좀 옛날 같지가 않다. 다른 이제 뭐 벤피카라든지 아니면 브라가라든지 스포르팅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확실히 공격적인 측면이 이제 그 자국 내에서도 강한데 얘네는 그런 게 아니죠. 약간 공수 밸런스 팀. 이런 거 생각하면은 DJ9606님 물론 별풍선 바셀도 1800개 공격력이 다른 감사합니다. 팀들에 비해서는 좀 진진님 화력이 잘 부탁합니다. 네. 그 딸리는 거는 맞긴 한데 그래도 지금 바셀은 확실히 잘 사비가 잘 이제 팀을 잘 꾸며놓은 것 같고 포르투는 예전보다 확실히 뭐 더 좋아졌다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셀 그래도 가는 게 맞죠. 배당 자체도 뭐 이 정도면은 잘 줬죠. 바셀 승보고 그다음에 기존점 대비는 언더 봐야겠죠 뭐. 언더 보는 이유는 뭐 결국에는 사비도 현 바셀, 작년 바셀도 그렇고 수비적인 부분이 나쁘지 않죠. 무슨 미드 공격 라인들보다 수비 라인들이 선수가 더 많잖아. 그만큼 수비에 뭐 또 신경 쓰는 것도 있기도 하고 포르투 근본 자체가 뭐 공수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유일하게 포르투갈 팀에서 그런 팀이죠. 이 경기는 언더 보셔도 될 듯. 그래서 오늘 이제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